동네 발견을 찾아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2020년 첫 번째 동네 발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영석입니다. 올해도 저희 동네 발견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소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발견하고 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홍태균 아나운서 그리고 박세아 아나운서도 새해 인사 함께 해야겠죠? 네,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네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벌써 함께 맞이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더 재밌는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보고 웃고 즐기면서 더 행복한 한 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작년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2020년이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이상한 사람은 좀 피해가고 걱정은 스쳐 지나가는 아주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맘때쯤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새해 소망들 많이 빌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소자분들도 많이 비실 텐데 두 분은 새해 계획이나 소망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털어내면서 즐기자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뭐 새로운 목표나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늘 그랬듯이 예쁜 여자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 같은데 누구는 또 크다고 가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배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소망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니까 가장 많이들 소망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건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새해에는 저희 동네 발견이 알려드리는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요. 좀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네 발견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난 12월 말이었습니다. 2019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올해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경주 기념품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뽑혔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동네 발견이 발빠르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경주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 작품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해에도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경주 시민들의 소망. 그렇다면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마음에 콕 박혀줄 멋진 기념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2019년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작품들, 매력 가득 경주를 담은 기념품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경주시청에서는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2019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원래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은 무엇보다도 상품성과 유통성을 감안한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고요. 우리 경주시 특산품 매점에서 이제 관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팔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100여 개의 출품작들 중에서 2020년을 책임질 경주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총 11개의 작품이 선정됐는데요. 그중 일부만 살짝 미리 만나볼까요?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동상 수상작, 손수미 작가의 가죽 소품 나의 작은 첨성대를 소개합니다. 동전 지갑부터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립톡까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죽 제품들이 모여 있네요. 나의 작은 첨성대는 마그넷, 거울, 책갈피, 그립톡, 그리고 동전 지갑까지 해서 이제 조그만한 가죽 소품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첨성대를 모티브로 해서 작게 새겨 넣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여러 상징들 중에 첨성대를 콕 찍어 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첨성대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경주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첨성대를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경주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 중에 첨성대가 이제 딱 표현하기도 쉬운 딱 고유의 모양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기도 쉬운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한 땀 한 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가죽 소품들. 고급스러운 가죽에 첨성대 문양과 실용성까지 더했으니 경주 기념품으로 딱인데요.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경주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전부터도 계속 이제 경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판로 확대가 많이 계속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모전에 수상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상을 받게 됐네요. 사실 손수미 작가는 새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기념품 공모전 당선과 함께 새 식구를 만날 예정이거든요. 새해 기쁜 일이 많은 만큼 바라는 목표도 많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아이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작품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이제 발전적인 경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재밌고 이쁜 아이템 많이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을 만나볼까요? 아름다운 한국화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만나 감성 가득 종이 무드 등이 탄생했습니다. 신동영 작가의 품은 경주를 소개합니다. 성대, 다보탑, 선덕여왕 등 경주를 대표하는 것들 안에 한국화를 담아 종이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무드 등입니다. 한국화로 그린 경주를 품은 무드 등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달빛이나 햇빛 같이 벼슬 품은 풍경을 무드 등으로 표현을 하면은 참 괜찮겠다 싶어서 등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집어갔을 때 무겁지 않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서 키트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자매의 콜라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화를 그리는 언니 신혜영 씨와 컴퓨터 실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동생 신동영 씨가 힘을 합친 건데요. 출품작 외에도 한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고요. 제가 직접 그린 한국화 그림으로 제작한 엽서나 배지, 액세서리류들도 있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데이 클래스로 다양한 경주만의 기념품들을 제작을 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지만 종이 무드 등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었다는데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무드 등을 켜두면 새록새록 경주의 여행의 추억이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품은 경주 시리즈가 항상 곁에 두고 아름다운 경주 풍경과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무드 등을 많이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시 기념품 공모전 영예의 대상 수상작을 만나봐야겠죠? 경주의 아름다움을 나무 조각으로 표현한 경주가 있는 작은 꽃병 세트인데요. 박희곤 작가의 대상 수상 소감부터 만나볼까요?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평소에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은 경주시의 어떤 유물이나 풍경 등을 작은 꽃병에 담아서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작은 꽃병들은 어떤 의미를 담아 하나하나 조각하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경주의 관광기념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액세서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엽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나무의 독특한 향기나 무늬를 살릴 수 있는 목공 작품으로 경주를 표현하여 널리 오래 기억되도록 작은 꽃병을 만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과 명소를 선정하고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과정을 거쳐 나무 안에 담아냈는데요. 편안한 멋을 가지고 있는 경주를 꼭 닮은 멋진 소품이 완성됐습니다. 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퍼즐,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생활 소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휴지거리라든지 병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쇠고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혜곤 작가는 목공용 전동 공구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목공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주말마다 목공을 배우러 다닐 만큼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공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원목이 주는 매력인데요. 이게 원목의 뭐 질감이라든지 무늬라든지 향기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느끼면서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좀 손쉽게 접근해서 만들 수 있고 작은 소품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목공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풍경들을 나무 안에 조각한 8개의 꽃병 세트. 경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여행 기념품으로 새해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주를 소재로 한 유물들의 어떤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경주의 뭐 보문의 벚꽃이라든지 양남의 수상젤리라든지 이런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널리 알려보고 싶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새롭게 선보인 기념품들이 2020년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들과 함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쁘기도 했지만요. 예쁜 걸 넘어서 실용적이까지 하는구나라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쁜 종이 무드 등을 골라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그림이 참 예뻐요. 이 안에 경주의 풍경들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 첨성대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첨성대고요. 또 선덕여왕 그림, 또 많은 그림들이 있고요. 이렇게 불빛도 나와서 침실에 두면 분위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볍고 그래서 이 조명도 이 두 가지 버전으로 깜빡깜빡하는 조명이 있고 길게 들어오는 조명이 있어서요. 침실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때 이렇게 침실 옆에 은은하게 네. 틀어두면 분위기가 방 안에 확 분위기가 살겠어요. 네, 경주 네. 다녀온 추억도 다시 들기도 네, 하고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가죽공예 제품인데요. 우선 가죽이라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일단 무엇보다도 첨성대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선물로 주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이거를 팔로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작품이요. 바로 대상 수상작입니다. 경주의 미소죠. 아름다운 미소를 멋지게 나무로 조각한 꽃병인데요.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념품, 좋은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여행이 또 요 기념품 하나로 더욱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살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특산품 매장에서 전시되고 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 선정이 됐다 보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실제로 이제 한참 뒤에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네 발견과 깨톡 친구를 맺고 계신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항상 메시지를 또 보내드리잖아요. 공방 정보도 보내드리고 포항 MBC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이 동네 발견 이 깨톡 친구는 여러분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바로바로 알려드리고요. 깜짝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준비한 소식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조금 더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건강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새해 건강 음식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제철 맞은 포항 과메기, 대게 이런 거 아닐까요? 새해니까 떡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독특하니까 뭐랄까 고명이 좀 많다거나 그런 떡국 아닐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건강 음식은요, 일단은 빛깔부터 굉장히 남달라요. 네. 떡국이 화이트 푸드라면은요, 제가 소개해드릴 푸드는 블랙 푸드입니다. 맛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음식들 지금 만나보시죠. 더 이상 시커멓다고 놀리지 마시라. 검을수록 몸에는 좋은 법. 새해를 맞아 건강해지고 싶다면 블랙푸드로 야무지게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젠 피부 말고 몸에도 양보하는 시대. 블랙의 힘, 검은 빛깔 음식들이 주는 블랙푸드의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 중에 1등 단연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하면서 맛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블랙푸드. 건강도 하고요, 맛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일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블랙푸드 맛집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집.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다들 블랙푸드를 드시고 계시나 했더니 어머? 이건 빨간 순두부?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는 빛깔인데 여기에 블랙푸드가 있는 건 맞나요? 자, 일단 식당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맛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블랙푸드는 여기서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블랙푸드라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여기 순두부집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순두부집입니다. 아니 우리가 순두부집 하면은 보통 뭐 빨갛거나 아니면은 뭐 하얗거나, 근데 여기 블랙푸드가 있다고요? 예, 저희들은 이 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검은 깨 그리고 흑미밥으로 하기 때문에 블랙푸드의 정체를 보여주겠노라며 당당히 주방 뒤쪽 비밀의 방으로 안내하는 사장님.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야, 오,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보석. 이것은 바로 서리태콩입니다. 서리태콩. 껍질은 검은색이지만 그 속에 파란 빛을 품은 서리태콩은 10월 이후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을 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불리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오늘 좋습니다. 블랙푸드는 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이걸로 들깨 순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깨 순두부? 네네. 두부의 부드러움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는 맛. 블랙푸드의 대표 주자 검은콩 서리태로 만든 들깨 순두부 대령이요. 그렇다면 이 블랙푸드 까만 서리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직접 네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들어갑시다. 먼저 15시간 이상 물에 불린 서리태를 맷돌 형태의 기계에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잘 갈아진 콩을 압력을 가해 끓이면 콩물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 체에 한 번 걸은 후에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 순두부를 만듭니다. 이야, 순두부찌개가 되기 전에, 모두부가 되기 전에 바로 가마솥에서 그대로 나온 듯한 두부. 보세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는요, 고소한 게 아니에요. 고소한 거예요. 막 고소다 그거 있잖아요. 그 고소한 맛이 응축돼서 한 방에 쭉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몽실몽실. 오, 이거 맛있다. 이렇게 먹고 싶어서. 이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콩비지인데요. 이번엔 이걸로 맛있는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침가루에 각종 채소를 송송 썰어놓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짜잔! 서리태 콩비지전 완성!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 없는 검은 콩의 무한 변신이 아닐 수 없겠죠? 비지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지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움보다는 거칠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가 딱 떨어집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그 특유의 서리태 콩의 담백한 맛이 꽉 쌓여 있어요. 다음은 메인 음식 들깨 순두부를 만들어 볼까요? 검은 들깨가루에 버섯과 직접 만든 서리태 순두부를 푸짐하게 담아내고 육수를 부은 다음 팔팔 끓여줍니다.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블랙푸드 들깨 순두부. 이제 야무지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야, 보통 두부 하면은 백태로 만들어서 하얀 두부, 좀 담백한 맛들이 익숙하실 텐데 색깔부터 일단은 많이 거뭇거뭇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빡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맛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존의 두부보다 담백합니다.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 비타민 B군이 함유돼 있는 서리태는 약콩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속이 편한 든든함, 건강을 한 끼를 위한 손님들의 선택 역시 블랙푸드 들깨 순두부였으니 어디 그만 냉정하게 한 줄 평 해주세요. 먹어보면 알겠지만 식감이 좀 되게 담백하고 좀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들깨 순두부 자주 먹는데도 질린감 없이 변함없이 항상 이 맛 그대로고 국내산 콩으로 먹는다 하니까 너무도 그냥 이 건강이 좀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예. 바닥까지 다 비웠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예. 블랙푸드를 찾아서 다음으로 찾은 곳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곳엔 어떤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 만나볼 블랙푸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급지다. 왜요? 순두부가 동양의 맛이라면 이 맛은 서양의 맛입니다. 다 왔어요? 호기심을 가득 품고 찾은 곳. 과연 이 집에서 선보이는 블랙푸드는 대체 뭘까요? 이곳저곳 블랙푸드를 찾아 손님들 테이블을 유심히 관찰하던 그때 아기 입갈 묻은 검은 흔적. 바로 현장 점검 들어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블랙푸드가 뭐예요? 예, 먹물 파스타입니다. 먹물 파스타. 네. 블랙 먹물이 내린 은혜로운 자태.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그대 이름은 먹물 파스타. 이 가게의 시그니처 블랙푸드는 바로 먹물 파스타였어요. 먹물 파스타. 요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희 포항에서는 이제 해산물이 특산물이 풍부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 제가 이제 저희 가게만의 시그니처로 이제 먹물 파스타를 만들었고 또 맛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먹물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안 하면은 오징어, 오징어 하면 먹물, 먹물로 만든 파스타. 근데 그 맛이 특별하겠지요? 예, 완전 특별하죠. 만드는 방법도 특별하겠지요? 예,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모양도 특별하겠지요? 모양도 일반 면이랑 다르게 좀 다른 색다른 면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먹물 파스타에 들어가는 오동통한 문어다리. 우선 버터에 달달 볶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블랙 먹물 소스를 과감하게 촥촥 넣어서 볶다가 파스타 면을 넣는데 이때 흰색 소스를 넣네요. 이건 뭐죠? 면에 이제 소스를 잘 흡착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죠. 오, 오징어 먹물과 생크림의 만남이라 맛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콤함을 더하면 블랙의 힘, 검은 빛깔의 건강한 먹물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면이 조금 특이하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던 면하고는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 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좀 더 문어랑 그 면이랑 같이 씹었을 때 쫄깃함이 더 부각되고 좀 더 이제 크리미한 느낌도 많이 느껴져서 제가 고집을 하는 편입니다. 파스타에 들어가는 문어 더불어서 먹물과 잘 어울리는 면은 그거다? 예. 확실해요? 예, 제가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제가 느꼈을 때. 사장님의 감을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맘에 비교 체험 맛대맛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장님께 일반 파스타 면으로 만든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과연 일반 면과 둥근 파스타 면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한 입 먹으면 소스가 들어오는 게 달라요. 소스가 흠뻑 들어와서 이 큰 면과 잘 어울려서 입안에서 한 움큼 쫀득쫀득 씹히는 느낌. 얘는 이거로 먹어야겠다. 서영석 리포터의 선택은 둥근 면 먹물 파스타 당첨! 특별한 날 분위기 있게 건강함까지 챙기는 이색 메뉴 먹물 파스타.
블랙푸드의 진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거기다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릇을 보면은 음식을 알 수 있다고 일단 싹싹 비어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이? 맛있어요. 면이 좀 특이한 면이 들어가서 소스가 입안 가득히 들어오는 게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포항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 이거 먹어봤다 뭐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맛이 있으니까 또 오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예쁘기만 하고 뭐 이러면 안 올 텐데 맛까지 좋으니까 또 오게 돼요. 좋아요 좀 올라갈까요? 네, 엄청 오르죠. 흑심품은 건강한 블랙푸드. 맛은 물론 눈까지 즐거운 검은 음식들 많이 많이 드시고 2020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세요. 네, 이 먹물 파스타부터 들깨 순두부까지 블랙푸드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매일 두부를 직접 만드시는 걸 보니까 참 건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맛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매일 두부를 직접 만드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예. 이 입맛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한식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푸드, 순두부를 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조금 이 연초에 분위기를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징어 먹물, 파스타로 좀 분위기와 함께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실 새해라 떡국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떡국 먹었으면 저녁에는 한번 슬쩍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저녁에는 블랙푸드 드셔보시면서 블랙&는 화이트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먹물 파스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 포항에 또 부럽습니다. 어울리는 이 또 포항에 어울리는 해산물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서 8개월 전부터 손님들에게 직접 이 메뉴를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또 면이 참 독특했는데요. 일반 면이랑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그 일반 면과 함께 그 특별한 면을 차이를 또 맛봐오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뭐 쫄깃쫄깃한 식감도 다르고 그 파스타를 먹을 적에 소스가 한 박 입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진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옆 동네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니까요. 새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좋은 분들과 함께 맛과 건강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동네 발견 2020년 새해 첫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뭘 좀 해드릴 수 있을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멋진 음악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죠? 네, 이 경주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경주에 살게 됐다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을요. 올해 첫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뭐 기타리스트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클래식 기타리스트라고 하니까 조금 더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반갑기도 해요. 우리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제 독주회를 가지셨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공연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네. 이 공연은요,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원래 청주가 제가 고향이고 그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경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살게 되면서 이제 봤었던 이제 매력적인 장소들에서 느꼈던 그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엮어서 이제 한 공연입니다. 이 곽진규님은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프랑스 시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이 사실 공연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경주보다는 수도권이 더 기회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주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도시보다 좀 한적한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원래 파리 시내에서 살다가 이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이제 살던 그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항상 느껴지는 그 한적함, 이제 밤만 되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고요함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귀국을 해서도 서울 말고 사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경주를 여행을 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황성공원이나 뭐 형산강 주변 이쪽 그리고 또 이제 관광지 주변 쪽에 이제 너무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그 클래식 기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실 건데 경주에서는 클래식 기타로 독주회도 여셨다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경주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다 하실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을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독주회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내가 잘 왔구나라고 느꼈던 또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딱히 크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이렇게 뭐 그런 문장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연주 너무 잘 들었다고 뭐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분이 경주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니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족을 좀 하셨군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프랑스 네. 하면 또 사실 관광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네. 경주도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다시 맞죠. 한번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비교해 본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던가요?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야식을 좋아하는데 야식을 이제 배달시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 말고는 굉장히 좋은 점만 있었고요. 경주는 크게 저는 단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지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서 가지 않나요, 보통?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경주에서도 그렇고 관광지를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론 관광지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기도 하죠. 근데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굉장히 또 즐겁게 같이 얘기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확 풀리시더라고요. 이 행복한 감정을 담아서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라는 공연을 연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풍경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요? 저는 그 경주의 황성공원 그리고 풍력발전소 주차장. 풍력발전소. 네, 그 두 군데를 특히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에 산책하기에 정말 그 첨성대에서 계림숲 지나가지고 월정교까지 가는 길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날에는 그 월정교 앞에 이렇게 물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월정교도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달까지 떠 있으면 정말 그 경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약간 관광 가이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네. 경주 얘기에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경주에 연주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경주에 푹 빠져서 살고 계신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또 이런 감성들이 이 클래식 기타 연주로 어떻게 표현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또 저희에게 들려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한 곡들은 어떤 곡들인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바로 파라과이 기타리스트의 곡인 훈토 아티 코라손이라는 곡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마음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곁으로 갈 때 그 느끼는 그 설레임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경주로 이제 여행을 올 때 어떤 연인과 혹은 가족들과 굉장히 큰 설레임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독주의 프로그램에서도 연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 제가 골라봤고, 바로 다음 곡으로 들으실 이제 두 번째 곡은 포르투갈 기타리스트 리카르도 아브레우라는 기타리스트의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음곡이라고 여러 개의 이제 곡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연주해드릴 곡은 그 중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당신과 우리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번 공연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어떤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곡이기도 해요. 제 공연 제목이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잖아요. 이 곡의 제목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그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제목은 조금 어렵지만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당신의 마음 곁으로, 그리고 당신과 우리, 그지요? 네. 우리 곽진규님의 연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의 연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우, 저는 연주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했죠. 네. 아, 이분은 기타를 연주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연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은? 실제로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안고 치는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남자인데도 제가 다 설렜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오죽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곡 제목이 당신의 마음 곁으로였는데 정말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곡이더라고요. 또 풍경들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고 연주를 들어서 그런지 이 연주를 듣는 내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이 경주의 풍경들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막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독주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네. 티켓비가 비싼가요? 아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이 굉장히 들죠. 괜한 걱정.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예술전당에서 하면요. 그 경주 시민 이제 경주 시민이 아니시니까 50%가 안 되시네요. 자세한 설명 네. 네, 저희가 찾아갈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두 분도 궁금한 점들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 경주의 좋은 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풍력발전소가 이렇게 또 보기가 너무 좋다, 네.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혹시 연주하실 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연주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한 것에만 집중을 해요. 준비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 연주를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내가 혹시나 다른 이제 준비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끔씩 그럴 때는 있죠. 제가 이제 준비했던 곡이 너무 연주가 잘 될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들이 지금 관객분들이 앞에 계실 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교감이 된다고 이제 저 혼자 느끼는 거겠지만 굉장히 교감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요, 정말. 그래서 뭔가 연주는 연주대로 하고 있는데 마치 제 마음과 머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 조금 아까 전에 황성공원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공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경주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이 황성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르게 또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이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왕의 사냥터로 이제 쓰였던, 물론 지금은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지만 그런 이제 숲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마치 숲처럼, 진짜 숲처럼. 근데 그런 공원은 사실 저는 뭐 여러 이제 도시의 공원들을 가봤지만 이제 유럽을 제외하고는 그런 곳은 진짜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일단 본 적은 이 정도로 아름다운 공원을 본 적은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주 지역의 한 곳 한 곳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느끼시고 그 느낌을 더불어서 연주를 통해서 경주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경주에서만 보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역 분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제가 연주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올해도 연주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또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연구 중입니다. 네, 곽진규님 덕분에 앞으로 경주의 문화계가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또 경주에 클래식 기타 동아리 혹은 동호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호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연주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 좋은 공연들도 많지만 클래식 기타 공연이라고 하면은 접해본 지 좀 꽤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활동하시는 만큼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올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동네 발견은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노란색 깨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 멋진 곳, 멋진 행사, 그리고 맛있는 곳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네 발견과 친구 맺기도 잊지 마시고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깜짝 이벤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 더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